영상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고층 아파트 27층에서 휴대폰 진동음이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소연은 책상에 엎드린 채로 잠들어 있었어요. 승진 발표를 앞두고 밤샘 작업을 하다 그대로 잠든 것이었죠. 화면에 떠오른 발신자 병원. 여보세요. 지금 몇 시인데요? 보호자분이신가요? 박영숙 환자분이 위급한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오실 수 있나요? 소연은 잠시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입원한지는 알고 있었지만 감기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얼마나 위급한데요? 저 지금 중요한 발표 준비 중이라서. 환자분이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가족분이 와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소연은 시계를 봤어요. 오전 9시에 임원진 앞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발표로 부장 승진이 결정되는 중요한 순간이었죠. 간병인분이 계시잖아요. 제가 오후에 갈게요. 하지만 보호자분이. 죄송합니다. 소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발표 자료에 집중했어요. 어머니는 강한 분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죠. 하지만 2시간 후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목소리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이 방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소연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발표 자료가 흩어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손이 떨려서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죠. 병원으로 달려가는 택시 안에서 소연은 어머니와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일주일 전이었어요. 소연아, 엄마가 많이 아픈 것 같아. 병원에서 입원하라고 하는데. 엄마, 괜찮을 거예요. 요즘 병원들이 다 그래요. 과잉 진료하려고. 소연은 그때 출장 준비로 바빴습니다. 중국 바이어와의 중요한 미팅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한 번만 와봐. 엄마가 무서워. 엄마, 저 어른이에요. 무서우면 간병인분이랑 얘기하세요. 출장 다녀와서 갈게요. 하지만 소연은 출장에서 돌아와도 가지 않았습니다. 승진 발표를 위한 마지막 준비가 남아 있었거든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이미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딸분을 찾으셨어요. 소연이 왔냐고 계속 물어보시더니 간병인 아주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어머님이 핸드폰을 꼭 쥐고 계셨어요. 딸한테 전화하고 싶어 하시더니 소연은 어머니의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발신 기록에는 자신의 번호가 20번도 넘게 있었어요. 모두 연결되지 않은 전화들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소연은 혼자였습니다. 친척들은 차가운 시선을 보냈어요. 어머니의 병문안을 단 한 번도 오지 않았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거든요. 병문안도 안 온 딸이 무슨 자격으로. 어머니가 얼마나 서러우셨을까.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때 낯선 여자가 다가왔어요. 소연 씨죠. 저는 어머님과 같은 병실을 쓴 환자 보호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이 정말 딸 자랑을 많이 하셨어요. 대기업 부장이 될 거라고 너무 바빠서 못 온다고 하시면서도. 여자는 말을 멈췄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요? 아니에요. 그냥 어머님이 많이 보고 싶어 하셨다는 얘기예요. 소연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소연은 어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유품을 정리해야 했거든요. 작은 투룸집이었어요. 거실 벽에는 소연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대학 졸업식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냉장고에는 소연이 좋아하는 반찬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미 상한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소연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이 올 거라고 기대하며 준비해뒀던 것들이었어요. 서랍을 정리하다가 소연은 병원 진료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췌장암 사기. 전이 진행. 예상 여명 3개월. 날짜를 확인하니 3달 전이었어요. 어머니가 처음 아프다고 했던 그 시기였습니다. 소연의 손이 떨렸어요. 그 옆에는 또 다른 서류가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 포기 동의서였어요. 환자 의견란에 어머니의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딸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음. 자연스럽게 보내달라. 소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소연에게는 감기라고 말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다음에 발견한 통장이었어요. 소연이 결혼자금이라고 표지에 적힌 통장. 그 안에 있던 3천만 원이 모두 병원비로 지출되어 있었습니다. 소연이 어머니께 드린 용돈과 명절 때마다 보낸 돈들이었어요. 마지막 출금 내역을 보니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간병비였어요. 그 옆에 적힌 메모 소연이가 성공했으니 된다. 걱정 끼치지 말자. 소연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혼자서 견뎠을지,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하니 숨이 막혔어요. 그때 침실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의 침대 옆 서랍에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2024년 3월 10일. 오늘 진단 결과가 나왔다. 암이라고 한다. 소연이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승진 준비 중인데 방해하고 싶지 않다. 2024년 4월 5일. 소연이가 출장 간다고 한다. 중요한 계약이라는데 잘 됐으면 좋겠다. 내 병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아서 다행이다. 2024년 5월 12일. 항암 치료를 권하는데 거절했다. 돈도 많이 들고 소연이가 알게 될까봐 무섭다. 그냥 조용히 가는 게 낫겠다. 2024년 5월 20일. 오늘 소연이한테 전화했는데 바쁘다고 한다. 목소리만 들어도 좋은데 그것도 사치인가 보다. 소연은 일기를 읽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2024년 6월 1일. 입원하게 됐다. 간병인을 구해야 하는데 소연이가 준 돈을 써야겠다. 미안하다 소연아. 2024년 6월 10일. 소연이가 와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성공한 딸을 둔 것만으로도 자랑스럽다. 2024년 6월 15일. 많이 아프다. 소연이 목소리가 듣고 싶다. 전화해보고 싶지만 패 끼치는 게 싫다. 마지막 날짜는 이틀 전이었습니다. 2024년 6월 22일. 의사 선생님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한다. 소연이를 한 번만 볼 수 있었으면. 하지만 바쁠 텐데 어떻게 올 수 있겠나.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소연은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그때 일기장 사이에서 편지 한 통이 떨어졌어요. 편지 봉투에는 소연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내 사랑하는 딸 소연아. 이 편지를 읽는다는 것은 엄마가 떠났다는 뜻이겠지. 엄마는 내가 바빠서 못 온 거라는 걸 안다. 원망하지 않아. 사실 엄마는 암에 걸렸어. 3달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내게 말하지 않았다. 내가 걱정할까 봐서. 엄마는 내가 성공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 동네 사람들에게 딸 자랑하는 게 유일한 낙이었거든. 내가 준 돈으로 병원에 다닐 수 있어서 고마웠다. 마지막까지 내 덕분에 살았어. 미안한 건 하나도 없다. 다만 한 번만 더 안아주고 싶었어. 소연아, 엄마 원망하지 마. 그리고 너무 자책하지도 마. 엄마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소중해. 사랑한다. 엄마가. 편지를 다 읽은 소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았어요. 그때 현관문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방문했나 싶어 문을 열어보니 옆집 할머니가 서 계셨어요. 소연 씨구나. 어머니 일로 정말 가슴 아프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입원하시기 전에 나한테 부탁한 게 있어서 왔어. 할머니는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걸 소연이한테 전해달라고 하셨어. 못 오실 수도 있다고 하시면서. 소연은 상자를 받았습니다.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상자를 열자 어린 시절 소연이 만든 작은 목걸이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날 선물로 만들어드렸던 것이었어요. 구슬과 실로 만든 조잡한 목걸이였죠. 그 밑에는 소연이 초등학교 때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커서 엄마한테 용돈 많이 드릴게요. 소연은 기억났어요. 어머니가 그 목걸이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외출할 때마다 항상 하고 다니셨던 걸요. 옆집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입원하실 때도 그 목걸이를 하고 가셨어. 소연이가 만들어준 거라고 자랑하시면서.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전해달라고 하셨어. 소연이한테 미안하다고,
좋은 엄마 못 돼서 미안하다고. 아니에요. 좋은 엄마가 아니라 제가. 소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떠난 후 소연은 혼자 어머니의 집에서 밤을 보냈어요. 어머니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성공이 뭘까? 승진이 그렇게 중요했을까? 다음 날 소연은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직하겠다고 했어요. 동료들은 놀랐지만 소연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운영하던 작은 반찬 가게를 다시 열기로 했어요. 3개월 후 소연은 어머니의 반찬 가게를 다시 열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어요. 어머니의 손맛을 따라 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죠. 단골 할머니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맛은 안 나지만 정성은 느껴진다고 했어요. 소연은 어머니가 했던 것처럼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반찬을 나눠드렸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 말이에요. 어느 날 단골 할머니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어머니랑 똑같구나. 어머니도 형편 어려운 집에는 공짜로 주곤 하셨거든. 소연은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어려우면서도 남을 도우며 사셨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49제 날 소연은 어머니 무덤 앞에 섰습니다. 엄마, 이제 알겠어요. 진짜 성공이 뭔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엄마가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건 제 직책이 아니라 제가 어떤 사람인지였겠죠. 소연은 어머니의 목걸이를 목에 걸었어요. 이제야 진짜 엄마 딸이 된 것 같아요. 1년 후 소연의 반찬 가게는 동네 명물이 됐습니다. 맛도 좋지만 마음이 따뜻해지는 곳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소연은 매일 저녁 어머니 사진 앞에서 그날 있었던 일들을 얘기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사랑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부모님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거예요.